45번 문제 보실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줬어요. 지금 콘덴서 3개가 직렬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2개일 때는 합분의 곱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었던 반면에 3개부터는 그게 안 돼. 다 이제 우리 기억하시죠? 역수의 합에 대한 한 번 더 역수죠. 그럼 요거는 계산해야 돼요. 통분해주고 2분의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2가 정답이에요.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약분까지 해주면은. 그래서 2분의 1 마이크로 페럿이 정답이 됩니다. 합성 용량이요. C1, C2를 직렬 접속을 했고요. 양단에 V볼트 전압을 가해줬대. 그러면 C1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이 모습이 되겠죠. C1, C2 여기에 전체 V볼트 가해줬을 때 요 C1에 걸리는 V1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V1은 콘덴서 오메 법칙이라고 제가 명명했었죠? V는 C분의 Q로 접근을 하셔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Q 안 줬잖아요. 모르죠. 그러므로 전체 용량을 더한 것 중에서 둘이 무슨 관계? 관비례 관계. 그러니까 상대방 쪽 용량의 비례 분배하더라. 어디에서? 전체 전압에서. 그래서 이 모습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분자에 뭐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3마이크로하고 5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직렬 접속해서 전압을 200V를 줬을 때 이게 똑같은 문제네요. 5마이크로페럿 양단의 전압, 얘를 V2라고 표현해 볼까요? 얘를 C1이라고 하고 C2라고 할 거거든요. 자, 그럼 V2는 바로 공식 가야죠. V는 C분의 Q 이렇게 가겠죠. 근데 우리 Q값 모르니까 다 더한 것 중에 얘네 둘이 반비례 C1 상대방 쪽 그 용량의 비례 분배할 것이다. 전체 전압에서 자 이제 대입할게요. 3마이크로페럿, 5마이크로페럿 그리고 나는 상대방 쪽이니까 3마이크로페럿 값을 올려주시고요. 전체 200V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8분의 3 75 오케이 75V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병렬 회로의 특징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병렬 회로는 항상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 그랬거든요.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이 같아요. 반면에 전류가 분배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축적되는 전하량이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도 합성 용량부터 구하고자 보니까 자 보세요. 합성 용량 얘 뭐일 때 병렬 접속 시켰을 때 합성 용량 보니까 누구랑 똑같아? 저항의 직렬 접속과 똑같다는 게 좀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다. 다 더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축적되는 전하량이 분배가 된다 그랬어요. 전하량 계산을 좀 해보면 전체 전하량은 Q는 C 곱하기 V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각각의 분배돼서 축적되는 전하량의 합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 분배돼서 축적되는 전하량을 또 한번 구해보자고요. C2죠. 그러면 Q1은 Q2죠. Q1은 C1 곱하기 V로 계산하는데 V를 모른다 그러면 두 개 더한 것 중에서 둘이 무슨 관계? 비례죠. 그러니까 딱 자기만큼 분배돼. 어디에서? 전체 전하량에서. 자, Q2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량은 C2 곱하기 V로도 구할 수 있고 V를 모른다고 하면 두 개의 용량의 합중에서 얘들이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러니까 딱 내 용량만큼 비례 분배. 어디에서? 전체 전하량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그렇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자고요. 없는 문제야. 콘덴서 병렬로 접속해놓고 합성 용량 구하라는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진짜 이거는 먹으라고 주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냥 더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몇 패럿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렬인지 직렬인지만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4번이 되겠죠. 직병렬 가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비교해 보고 갈게요.
저항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콘덴서에서는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직렬로 콘덴서를 쭉 연결했을 때랑 병렬로 콘덴서를 쭉 연결했을 때랑 합성 용량이 큰 곳은 어디예요? 병이죠. 왜? 얘는 다 더했잖아요. 그쵸? 얘는요. 얘는 용량값이 같으면 개수로 나눠준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감소하겠죠. 개수가 많을수록. 얘가 더 커요. 그러면 얼만큼 크냐? 우리는 결론만 보고 갈게요. 병렬이 직렬의 개수의 제곱배만큼 큽니다. 그럼 반대로 얘는요. 개수의 제곱분의 1만큼 적어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페럿짜리 콘덴서가 있어요. 근데 이 콘덴서 10개를 직열로 접속했을 때랑 병열로 접속했을 때랑 값의 비교를 할 건데 직열로 접속했을 때는 병열로 접속했을 때보다 값이 어때요? 감소하겠죠. 얼만큼 감소해요? 100분의 1배 감소하겠죠. 감소니까 100배라고 하면 안 되고 100분의 1배 감소한다고 해야겠죠. 병렬일 때는 직렬일 때보다 몇 배 증가해요? 100배 증가하겠죠.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 생각보다 기출 빈도 높아요. 먹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쵸?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렬 접속할 때 값은 병렬 접속할 때 값보다 어떤다고요? 그쵸? 일단 감소잖아. 근데 n제곱배니까 100배 감소하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돼요. 풀만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직병렬이죠. 여기서 나는 요 미지의 용량 값을 알고 싶어요. 얼마인가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일 눈에 복잡한 것부터 빨리 푸세요. 지금 용량 값이 같고 두 개가 직렬이니까 개수로 나눠주면 되잖아. 5마이크로페럿이 나오죠. 그쵸? 2 더하기 5 더하기 x에서 전체 몇이 나와야 돼요? 10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답이 얼마? 3마이크로페럿이 나와야 됩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48번 문제요. 48번 문제 직병렬이죠. 직렬, 병렬. 이거 먼저 빨리 풀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죠. 복잡하니까. 결국에는 2C와 3C의 직렬인데 이 C가 보기 싫다면 항상 하는 방법 있잖아요. C를 1이라고 대입해요. 그럼 결국에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5분의 6. 다시 말해서 1.2C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보니까요. 이 C1하고요. 이 C2가 뭘로? 직렬로 접속돼 있대요. 그려볼까요? 2하고 3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에서도 3마이크로페럿의 요 콘덴서에 60V만큼의 부분 전압이 걸려 있더래요. 근데 구하라는 건 뭐냐면 이 회로의 전체 전하량이 얼마야?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직렬 회로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다시 한번. 전압은 분배되지만 그치. 그래서 뭐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전체 전기량이나 1번 콘덴서에 축적된 전기량이나 2번 콘덴서에 축적된 전기량이나 다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2번 콘덴서에 축적된 전하량은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어떻게? Q는 C, V를 통해서요. C2 값이 얼마? 3 마이크로페럿. 전압은 60V. 그러므로 2번 콘덴서에 축적된 전하량은 얼마? 180 마이크로 쿨롱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도 180, 얘도 180, 얘도 180. 그러므로 총 전기량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180 마이크로 쿨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드디어 우리 정전기 2단원 배우고 있잖아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에너지에 대해서 하려고요. 자, 볼게요. 우리가 콘덴서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 전하가 축적이 된다 그랬거든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전하가 축적이 되면 뭐가 생기냐? 에너지가 생겨요. 여기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계산하는 문제를 지금 보려고 해요. 이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정전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W는 2분의 1 QV예요. 제가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해봤거든요. 기억나세요? 전하가 한 일, 그거 뭐라 그래? W. 전하가 이동하면서 한 일이 곧 누구만큼이라 그랬어? 전압만큼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때 그 일은 V 곱하기 Q로 했단 말이에요. 자, 이 Q는 가만히 있는 Q예요? 움직이는 Q예요? 이동하면서 한 일이잖아. 움직이는 Q야. 근데 여기 이 녀석, 여기 축적되는 Q는 움직이는 Q예요? 가만히 있는 Q예요? 네.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축적돼가지고.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녀석들한테서 나오는 에너지는 움직이는 애의 몇 배? 2분의 1배. 그냥 그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자, 오메 법칙에 의해서 Q는 뭐라고요? CV요. 그래서 이 CV 값이 들어가면 2분의 1 CV의 제곱 줄이다.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굳이 선생님 저 이거 다 못 외우겠으니까 하나만 찝어주세요 하면 전 얘요. 계산 문제를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물론 QV도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1 QV는 2분의 1 CV의 제곱 줄이다. 이게 뭐다?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위 최적당 축적된 에너지 저 버리고 갈 거예요. 이거 기출 빈도수 굉장히 낮고요. 외우는 거 하나 더 늘려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것만 확실하게 외워주세요.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다시 한번 뭐다? 2분의 1 QV이면서 2분의 1 CV의 제곱 줄이다. 이것만 좀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자, 정전 흡인력은 좀 의미만 알면 돼요. 식은 보실 필요 없어요. 의미 볼게요. 의미 되게 쉬워요. 자, 콘덴서와 콘덴서 사이에는 유전체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유전체가 있더라도요. 얘네는 지금 서로 다른 극이 각각의 극판에 지금 어때요?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힘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 다시 말해서 흡인력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축적된 전하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걸 우리는 정전 흡인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정전 흡인력은 제가 여기에 인가해주는 전압이 크면 클수록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당연하죠. 전압 축적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정전 흡인력은 제가 가해주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근데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고 제곱에 비례해요. 제가 얘를 10V 커지게 하면 10의 제곱 100배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자, 간격도 봐봐요. 간격이 멀어져. 그럼 당연히 어때요, 흡인력? 굉장히 작아지겠죠. 굉장히 작아진다를 식으로 두면 간격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하겠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얘 안 나와요. 얘만 주구장창 물어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정전 흡인력은 인가해주는 전압 제곱에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콘덴서에 V볼트의 전압을 가해서 Q쿨롱의 전하를 충전을 했대. 저장되는 에너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쵸. 헷갈리죠? 네, QV입니다. 큐브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2분의 1 QV다. 3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어떤 콘덴서에 전압을 가해줬대요. V값 줬고요. 이때 전하가 이만큼 축적이 됐대. 그러면 축적된 에너지가 얼마야? 이걸 물어보니까 우리는 공식 어디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2분의 1 QV에 넣어야 돼요.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여기 C가 보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2분의 1 CV의 제곱으로 계산하고 있어.
여기 C가 있다고.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얘는 Q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대입하면 얼마? 2분의 1 곱하기 8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0V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은 8000이니까 0.008, 4번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거 문제 풀고 좀 더 놀아볼까요? 문제 풀면 가야 돼요. 아니야, 나 이거 2분이면 싹 가능합니다. 자, 56번 볼게요. 56번 보시면 5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가 있고 1000V로 충전시킬 때 축적되는 에너지가 얼마냐고 물어봐. 중계 조건이 CV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CV의 제곱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00의 제곱이니까 10의 6승이 되겠죠? 없어? 지고 얼마? 2.5줄 이렇게 나와. 구분법은 단위를 보셔야 돼요. 단위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글자를 보려고 하지 말고 단위가 페럿이면 얘가 C인 거고 단위가 마이크로 쿨롱이면 얘가 Q인 거예요. 용량하고 용량하고 전하량하고 단위를 보고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볼까요? 얘는 용량값 주면서 전압값 주고 충전시켰대. 그럼 충전시키면 충전 에너지가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에너지를 저항을 통해서 모두 다 방전시키겠대요. 그럼 이 저항이 쓰는 에너지는 충전된 에너지를 썼겠죠. 그러면 이때 저항에 발생하는 열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뭐 해야 돼요? 자, 열량은 무조건 0.24 곱하고 본다 그랬잖아. 근데 이 저항이 한 일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 충전해서 받은 에너지죠. 그죠? 요 에너지 줄, 일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2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C V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고 여기가 50이죠? 그래서 50 곱하기 0.24 하면 된다. 59번. 전압이 얼마? 2kV. 그 다음에 그때 축적된 에너지가 2줄. 그럼 충전 용량이 얼마? 정전 용량이 몇 마이크로 페럿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공식 뭐 써야 돼요?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의 제곱에다 대입을 하겠죠. 그쵸? 얘가 2고 2분의 1이고 C가 얼마인 줄 모르는데 마이크로 페럿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이거 넣어볼게요. 이거 있었을 거니까. 그리고 2000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1000의 제곱으로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6승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x는 몇이 나와야 2가 돼요? 2 곱하기 x는 2니까 1 네, 나오죠. 1 마이크로 페럿이었던 거예요.